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동안 제가 너무 이제 장교들에 대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부사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사관의 역할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사관의 역할은 뭐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장교를 보좌하고 그리고 병사들의 업무를 조정, 통제, 확인하는 장교와 병사 중간에 있는 그 중간 계층의 간부라고 되어 있는데 딱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장교가 부대 운영 또는 뭐 작전 계획, 운영과 계획, 시스템 그런 거를 큰 그림을 그린다면 부사관은 그 가운데서 그 장교들이 짠 계획과 만들어 놓은 시스템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진지공사를 예를 든다. 그러면 장교들은 이제 뭐 내 전방에 있는 그 내 책임 지역 안에서 뭐 기관총 진지는 몇 개를 하고 병사들의 간격은 몇 미터를 해서 뭐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진지는 몇 개, 또 기관총이 들어갈 수 있는 진지는 몇 개, 또 뭐 싸우다가 또 후퇴로는 어디에 또 집결하고 통신은 뭘로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짠다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진지를 만드는 업무를 이제 부사관이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장교가 뭐 왼쪽에 기관총 진지 하나, 중간에 기관총 진지 두 개, 오른쪽에 기관총 진지 하나 이렇게 만든다 쳐요. 그러면 기관총 진지에 대한 규격과 사이즈와 두께를 딱 계획을 딱 해서 전파를 해줘. 그러면 부사관은 그걸 갖고서 이제 그 진지를 만드는 거지. 기관총 진지를. 그러면 이제 이 기관총 진지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 있는 흙을 퍼와야 되고 또 요 땅에는 돌이 많으니까 뭐 사분 어떤 게 필요하고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진지에는 잔디도 심어야 되니까 어디 가서 때를 떠와서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니까 장교들한테 몇 명의 병력과 어디 가서 뜰 수 있는 자동차와 작업 장비를 지원해 주시오. 요거까지 딱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 센스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내가 구해 오겠소 까지 해주면 완전 베스트죠. 그래서 이제 장교들이 짠 계획을 갖고 이제 그 진지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병사들 데리고. 그래서 이제 장교들이 또 여기서 시간 계획을 짜는 거지. 10시, 뭐 9시, 6시에 기상해서 7시에 밥 먹고 8시에 부대 이동해서 9시에 도착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진지공사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1시부터 5시까지 또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작업을 한다 치면 또 이제 부사관은 거기서 이제 작업을 몇 명 데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세부적인 또 이제 운영을 같이 짜는 거죠. 이제 이게 부사관 역할이고 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사관하고 장교하고 차이점은 뭐냐? 부사관은 한 보직에서 오래 하니까 그런 이제 기술직이라고 보면 돼. 숙달된 맛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소대장 1년 하잖아요. 소대장은 1년이잖아요. 그러면 진지공사 1년에 2번밖에 안 해. 그러면은 진지공사 계획을 2번 짜잖아. 그럼 사실 계획 짰다 쳐. 그런데 부사관은 예를 들어서 뭐 부소대장으로 한 4년 하니까 진지공사만 한 8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지. 그죠? 작년에는 이런 공사 이렇게 했는데 올해 만약에 소대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소대장님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계획 짜서 했는데 망했다. 계획을 좀 바꾸셔라. 뭐 요런 조언을 좀 해준다든지. 또는 계획을 소대장이 잘 짰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디 가서 흙을 퍼와야 돼. 또는 야 저기 좋은 흙이 있는데 저기 소로 풀라고 하니까 오늘 가면 늦고 내일 가면 늦고 오늘 가서 몰래 흙 다 퍼와야 돼. 뭐 요런 이제 숙달된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사관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교들하고 합이 잘 맞아서 장교가 그리는 그 그림에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사관의 장단점을 한번 말하자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최고 장점은 장기만 되면 끝이야.
중사 때거나 뭐 하사 때 장기가 된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중사 때 내가 만약에 장기가 됐어. 그러면 진급은 늦게 하냐 일찍 하냐의 차이지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신껏 좀 이렇게 군생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또 장교들이 모자란 부분을 내가 또 이렇게 쫙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장교들 같은 경우에 보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뭐 자기 개발을 쭉 해가지고 병과 이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사람 중에서는 보병이었는데 뭐 야간 대학교도 다니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의정으로 병과를 바꾸더라고. 그래서 연대 뭐 의무중대나 사단 뭐 의무대대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보병이 아니라 의정으로 이제 군대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보병보다 의정이 조금 더 편하니까. 근데 공부나 자기개발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부사관으로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자기가 정보의 뜻이 있다. 그럼 이제 또 정보 특기에서 원하는 뭐 이런 거를 따가지고 정보병과로 간다든지, 다른 기술병과로 간다든지, 또는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준사관, 준위, 이거는 뭐 바로 하는 거 아니고 중사나 상사, 짬상사가 되면 시험 봐서 하는 건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뜻을 갖고 열심히 자기 개발해야 돼. 그래서 이제 준위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장기만 되면 길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부대 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단점이 좀 더 많은데, 한 보직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좀 군생활 재미없다 이렇게 느낄 확률이 커. 예를 들면 내가 소대장 할 때 이제 우리 소대 간부분대장하고 같이 왔어요. 나는 소위, 이제 내 간부분대장은 이제 하사. 나랑 나이도 또 동갑이었어. 근데 이제 난 소대장 1년 마치고 대대 참모장교를 했죠. 인사과장. 그러면은 나는 이제 대대장님하고 딱 같이 이제 하면서 부대의 큰 그림을 그린 거, 인사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400명이 어떻게 뭐 움직일 것이냐, 인사, 진급, 표창, 포상 뭐 이런 걸 다 계획하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표창장 받으려면 소대장님 저 그때 같이 했었는데 표창장 안 챙겨줍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불과 2년이 뒤에 지나서 대대 참모장교로서 업무를 하는데, 나랑 같이 왔던 그 간부분대장은 간부분대장으로 한 3년, 4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장교랑 이제 굳이 뭐 이런 걸 둔다면 한 개 보직에서 너무 오래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업무한 기간에 비해서 계급이 좀 낮은 것도 있죠. 나는 4년 정도 했을 때 중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아직도 간부대장이야. 부소대장이나. 그렇게 이제 너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정 많은 소위가 부대에 가서, 저도 그랬는데, 뭐 짬중사나 짬하사, 짬상사들이랑 저는 트러블이 좀 처음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 안 가지. 난 열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해도 똑같습니다. 그거 해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도 군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 마인드가 이해가 가. 똑같은 일을 뭐 5년, 6년,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부소대장만 한 8년 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선배들이 밀려 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한 보직을 너무 오래 한다.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원사가 되면 이제 그 군생활 20년 이상 하잖아요. 그래도 보직이 잘 풀려서 이제 뭐 대대 주임원사, 연대 주임원사 하면 되는데, 연대 대대 주임원사를 하고 나서라도 이제 조금 뭔가 좀 꼬이고 그러면 갑자기 어디 포반장, 아니면 어디 뭐 본부중대 무슨 뭐 이렇게 화기반장 뭐 이런 걸 한다고, 원사인데, 아니면 뭐 참모부 담당관 뭐 이런 걸 해요. 그럼 군생활 20년 했는데 나름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보직 자체가 대우받은 일이 아니야. 그냥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사님들은 조금 그때 되면 불만이 있지.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 인사과장 할 때 부대발전지랑 쓴 게 그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병사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 좀 이렇게 정신병 걸리는 애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짬이 너무 많이 되고 유유병력으로 남아있는 이 원사님들, 진짜 말도 안 되지. 하사들이 할 보직을 어떻게 하다가 줘가지고 그 하사들이 갖고 열정을 원사님한테 어떻게 바래. 또 나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원사님들은 대대 상담관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연대 상담관 보직을 줘서 상담관 업무를 해드려야 된다. 그 20년 이상 한 원사님들은. 이런 거를 부대 발전을 제안했는데, 뭐 아직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깝지. 20년 이상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말년에 대대 주임원사님하고 연대 주임원사님하고 내려와서 진짜 어디 말단 이상한 보직에 좀 이거 비편지로 들어가 있어서 어디 숨어 있는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조금 그런 보직에 가 있으면 굉장히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후배들 보기에도 사실 보기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계급이 많이 올라가고 해도 사실 조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상사쯤 되면 이제 군생활에 꽃을 피우는 이제 행정보호관을 하죠. 행정보호관이 되면 이제 행정보호관 또한 막 7년, 8년, 10년씩 안 하죠, 행정보호관. 7년, 8년씩 하면 사실 많이 힘들지. 신임 중대장들, 자기보다 나이가 계속 어려지는 신임 중대장들 오면 그 중대장들도 열정이 있는데 자기는 또 8년 했다 쳐. 그러면 또 피곤해지는 거지, 사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행정 부사관들의 어떤 그 엘리트 코스는 내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 간부분대장하고 부사관, 부소대장 하면서 진급 들어가서. 그래서 부소대장들도 근데 중사대쯤 되면 행정 업무를 할 줄 알아야 돼. 보고서 쓰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똘똘한 이미지가 딱 돼서 대대 참모부를 중사 때부터 좀 해야 돼. 참모부 담당관을. 그래서 참모부 담당관 하면 이제 대대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 참모부 담당관을 좀 오래 하다가 다시 이제 뭐 중대로 가서 뭐 부소대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행정보호관을 딱 해서 행정보호관을 하다가 이제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준위로 빠지던지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병과로 이전을 한번 하던지 아니면 또 어떤 부사관들은 중사쯤 되면 훈련부사관, 그렇지, 부사관의 꽃, 훈련부사관으로 빠지는 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부사관으로 좀 빠져가지고 다른 길을 모색해서 좀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자기 개발을 쭉 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내가 봤을 땐 제일 나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관도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열정이 없으면 조금 힘들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도전하고 하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사관의 역할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